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보물이 발견되자 일본 내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물은 일본 왕실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던 보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보물은 일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밝혀져 파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이 보물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보물이 다시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과연 누가 공개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고대 한국인들이 건너가 만들어진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년 유타대 명의교수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대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4개국이 서로 전쟁을 거듭하여 이 전쟁을 피해 한반도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당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문화가 뒤지고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고 있던 때라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을 후히 대접하고 환영했습니다. 한반도 이주민은 고대 일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반도 이주민이 고대 일본에서 가장 현저하게 기여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였습니다. 당시 한반도 이주민이 정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토착 일본인들보다 한문에 능통하고 학문적인 훈련을 거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이주민과 그의 후손들은 외교에 정통했기에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임무, 외교 문서 기한, 통역 및 번역, 문서 보관, 외빈 접견과 관련된 직업은 대부분 한반도 이주민의 몫이었죠. 이처럼 일본의 기틀을 다진 주인공은 한국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문화재 6만 점 이상을 약탈하기도 했죠. 심지어 일본인들은 빼앗아간 한국의 문화재를 박물관에 보관하지도 않고 호텔 정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일본 기업인 오쿠라 기아치로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복궁 자선당을 뜯어가 자기 집 후원에 세워놓는 등 조선 문화재 무단 반출로 악령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조사한 약 6만 점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개인 소장가들에게 흘러들어간 문화재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일본 국내청 등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실태를 조사했던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최소 10만 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간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모습과는 다른데요.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약탈해간 문화재들을 박물관에 전시해 매년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일본은 항상 역사 왜곡을 해왔으니 그 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사실을 숨기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의자왕은 신라가 당나라와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껴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에 목화자단 기국이라는 바둑판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처음 수교를 맺을 당시 목화자단 기국을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인 것 마냥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생각보다 동양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바둑판을 보고 이러한 물건은 조선에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하며 정말 일본의 것이 맞냐고 묻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은 이 보물의 왕이 절을 한다며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주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돌아간 후 일본인들은 목화자단 기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일본은 이 바둑판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유물을 자국의 것인 양 자랑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왕들이 거의 숭배했던 목화자단 기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화자단 기국에는 서랍이 있는데 잘 보면 두 개의 서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닫이 장치를 설치해서 한쪽을 열면 반대쪽도 함께 열리도록 만들어졌죠. 무려 1400여 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바둑돌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요. 상아를 하나하나 깎아 바둑알을 만들었는데 붉은색과 남색으로 염색 후 새 모양을 새겼습니다. 바둑알을 보관하던 통도 은판을 코끼리 모양으로 오려 붙인 장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은 애초에 일본의 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서양 과학자들까지 불러 감식한 결과 이 바둑판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화자단 기국은 일본의 것이 아닌 백제의 공예품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경악을 멈출 수 없었으며 이미 미국의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한 후라 더욱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일본에서는 그냥 한국이 일본에 바쳤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 바둑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면 더욱 우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일본 최고의 보물이 바로 한국의 백제가 내려준 물건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린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은 세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둑판을 받았으며 일본의 실제 권력자였던 슈군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하사한 보물을 저렇게까지 소중히 지킨다며 일본의 충성심이 매우 대단하다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인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전시하지도 못하게 되자 이 바둑판을 왕실 창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해서 백제의 유물이었던 이 바둑판은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한 채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숨겨놨던 이 바둑판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바둑판을 다시 꺼낸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국왕이었던 아키히토였습니다. 일본의 국왕이 일본의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유물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왕 아키히토는 왜 목화자단 기국을 세상에 다시 꺼낸 것일까요? 아키히토는 일본의 전 국왕으로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국왕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약 22년 전 자신의 생일에 자신이 백제 혈통임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시했습니다. 7세기 이후 시대에 따라 일왕의 권한과 위상은 달라졌지만 오늘까지도 일왕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국가 상징으로 경애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왕이 갑자기 자신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발언을 했으니 일본 열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2001년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 자손이라고 속일 본기에 기록돼 한국과의 인연을 느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5년 사이판에 한국인 전몰자 의형지를 참배했고 2007년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연 씨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의 부친 히로히토 일왕의 잘못을 씻으려 전쟁 위령지를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일본의 실세인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반대자 역할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과거를 왜곡할 때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반성한다며 아베에 반대되는 언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왕은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실제 정치에서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일본의 일왕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개편된 역사 교과서에서 또다시 역사 왜곡을 강행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이 징용이나 연행으로 수정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도 사실상 사용을 금지해 삭제된 교과서들입니다. 반면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얼마 전 애플TV에서 공개된 파친코를 두고도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었습니다. 공개 전부터 파친코는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는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영국 매체 BBC는 파친코에 별점 5점 만점을 줬으며 비평 사이트 IMDb에서는 10점 만점 중 8.4점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파친코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파친코는 첫 장면부터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자막으로 시작되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탄압, 강제징용, 관동대지진 학살 등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향한 현지의 차별 역시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파친코가 그리는 제1한국인의 순환사가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친코의 기사에 날조 영화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냈으면 좋겠다. 강제 연행을 한 적이 없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면 되지 않나.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왜 떠나지 않는 거지라는 등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많았지만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는 파친코는 애플TV, 즉 미국 기업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